현 중3의 고교 선택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서울대에서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논의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개편안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 운영체제 수시 모집입니다. 서울대는 수시를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 507명, 일반 전형 1491명, 기획 균형 전형에서 180명을 선발해 전체 선발 인원의 62.2%를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의 큰 틀은 변동이 없으나 현재 적용되는 수능 최저가 28학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 비교입니다. 2026학년도 지역 균형 전형 162명, 일반 전형 1161명, 기획 균형 전형 180명을 선발해 전체 37.8%를 선발합니다. 2028학년도 정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역량평가가 모든 전형에 40점 반영되어 수능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지역균형 전형 개편안 상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자격이 일반고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바뀌는 내신은 5등급제로 내신 간격이 커지면서 추천 사유를 명시하고 수시 추천 인원이 3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까지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가 폐지되고 면접 형식이 변화됩니다. 정시 직유는 교과 평가를 교과 역량 평가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정시 일반 전형 개편안을 보면 교과 역량 평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수능이 공통 수능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평가하기에는 자격시험의 역할이고 세부적인 수학, 과학, 사회 등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교과목의 이수와 교과목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파악한 학업 수행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정시 개편은 현 중3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를 정착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현 고1, 고2도 유사 고교 학점제로 내신 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수능도 선택 과목으로 수능 성적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중3의 입시는 변화된 수능만으로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한 대학과 가능한 대학으로 전형의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영고, 서성한까지는 정시에도 교육과정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경외시는 이과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평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체제 개편안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가져와서 수시 모집에서 종합 역량평가, SNU, 역량평가 면접, 정시 모집에서 교과 역량평가로 명명하고 지금의 서류평가, 면접, 교과평가를 대처하게 됩니다. 종합 역량평가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존의 학업 역량이 종합 사고 역량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잘 갖추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나타내는가를 평가합니다.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지를 평가하는 학업 태도가 스스로 탐구 방법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창의 탐구 역량으로 바뀝니다.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학업 우애 소양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타인 존중 등의 소통 공감 노력이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공동체 역량으로 바뀝니다. 종합 역량평가의 방향은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진로 적성에 따른 교과를 선택해서 공부했는지,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진로 적성에 따른 교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원점수를 얻었는지, 교과 세특의 기록에서 수행평가, 탐구활동, 학업 태도 등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목 내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도 높은 원점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 세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아닌 교과 활동에 중심을 두고 교과와 진로를 연결하는 독서 등이 교과 세특에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과의 평가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별 내용을 학생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성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행평가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며 지필평가에서 서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과학과 사회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과학의 예시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날씨에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제작하기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등의 프로세스로 탐구 활동 보고서 등을 작성된다면 교과 세특에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교과 세특에서의 아쉬운 예시입니다.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침,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발표함으로 기록되어 활동만에 집중한 세특으로 차별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발표 당시의 학생들의 반응, 발표 후 더 호기심을 확장한 내용이 없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쉬운 세특입니다. 종합 역량평가의 각 항목별로 평가 기준에 맞춘 세특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잘 갖추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종합 사고 역량입니다. 해당 평가 요소를 갖춘 예시인 기계공학과 전공 학생의 물리2 세특입니다. 교과에서 배운 돌림 힘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세특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돌림 힘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져 드론의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동체의 불안정성을 해결했다는 교과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탐구를 했고, 이후에 더 깊이 있는 개념을 탐구하고 싶다는 학습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공과 연관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 교과 내의 개념을 활용해서 호기심을 해결했습니다. 유연한 사고 및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 방법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창의 탐구 역량입니다. 인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통합사회 세특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관심이 생겨 우리나라 공감 불평등과 제도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불평등의 하나인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생긴 호기심을 계열 관련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제시했습니다. 학교생활 과정에서 타인 존중이나 긍정적 가치관 등의 소통, 공감 능력의 노력을 평가하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통합과학 세특입니다. 멘토 역할을 자청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어려운 문제 등을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표현하고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모습에서 협력과 배려가 느껴진다고 쓰여 있어 자발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역량이 보이는 기록입니다. 서울대 수시 전형의 평가 체제인 종합 역량평가를 과목별 세특의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수시 전형의 평가인 SNU 역량평가 면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의 면접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풀이를 말로 하는, 간단히 말해 말로 하는 논술이었습니다. 이 면접을 문제풀이를 지향하고 탐침 질문을 이용한 심층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역량평가 면접입니다. 면접의 내용은 필요한 제시문과 자료에 정보를 모두 담아서 제공하고 학생이 스스로 주어진 답변의 재료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답변을 할 때 면접관이 조력하는 신선하고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면접의 유형을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으로 구별하고
전형과 모집 단위별로 면접 평가 유형을 달리하며 추후 면접 문항 예시를 발표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시 면접 문항이 발표되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교과 역량 평가입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설명하면 수능으로 3배수를 선발해서 수능 60점, 정시 교과 역량 40점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과 기획 균등 전형도 수능 60점, 교과 역량 40점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교과 역량 평가는 수능만으로 평가가 안 되는 교육과정의 평가, 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공동체, 역량입니다. 서울대는 2015 교육과정에서부터 전공 연계 교과목을 선정해 해당 전공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안내했습니다. 주로 수학, 과학 과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및 적성에 맞는 심학 교과목을 공부하고 성취도가 높은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학생의 학업에 대한 탐구심과 수업 태도를 과목 세특에서 평가하고 담임선생님의 인성의 추천서라고 흔히 말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인 창체보다는 교과 영역, 즉 세특, 행특을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7단계로 2명의 평가자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정시 모든 전형에서 실시합니다. 입시 개편안 중에서도 검토인 영역은 바로 전공 연계의 과목 선택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전공 연계 과목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을 위해 전공 연계 과목을 기존의 과별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모집 단위를 넓게 지정해 학생 자율성 확대와 대학 학업 적응도를 둘 다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시에 3학년 2학기까지 이수 내용을 반영해 현 고3의 학사 일정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의 포인트는 첫 번째, 고교 학점의 정착화를 위한 교육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가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가 서울대에서 먼저 발표가 되었지만 다른 학교들도 최소한 내년에 아이들이 2학년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입시 개편은 고교 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과보다는 교과 활동에 중점을 둔 평가로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도를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추천 인원을 늘리고 정시 1단계 합격 배수를 늘리는 등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의 단일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변화 및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균형의 자격을 제한하고 3학년 2학기 내신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던 고3 수업을 안정적 진행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런 전형 방식을 어느 선의 대학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 다른 학교의 발표를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발표는 크게 4번입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중3 때 교육부에서 큰 틀에서 1번, 고1 8월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부의 틀에 따른 선발 기준을 다시 발표합니다. 그 후 고2 4월에 각 대학별로 전형 계획이 발표되고 고3 때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각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학생들은 고2 4월 대입 전형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신 확보입니다. 그리고 고1 때 진로를 탐색하거나 나의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학기당 한두 개 정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움직여야 할 시기는 고2 4월 전형계획 발표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학생부를 내신과 진로에 맞게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이런 복잡한 입시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수행평가와 탐구 보고서 제출, 학기말 활동 보고서 등은 우선 학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활동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보다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모든 과목이 아닌 한두 과목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번 고등학교 입학 전 교과 관련 독서 등 겨울방학에 미리 해둘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는 책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현 2028학년도 입시 부모님들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겨울방학에 미리미리 준비할 활동에 대해 하나씩 업로드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하니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